근데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실제로 들어보고 노트북 살 때도 얘기했지만 2.0은 대박, 이것도 정말 킹받는 부분인데, 그리고 제일 킹받는 건 이것만 오늘 리뷰해서 알고 가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계획자 용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달 정도? 네, 영상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달 맞나? 2달 정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바빴어요. 그동안 회사도 이사를 가고, 회사가 이사를 가고 나니까 제가 막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요, 여러분들이랑 지난번에 한번 같이 찾아봤던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면 제가 회사에서 쓸 노트북을 한번 구해보겠다 해서 같이 확인했던 제품, 지금 여기 상단에 나오는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제품 바로 ASUS VIVOBOOK PRO 16X 제품입니다. 받은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쓰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는지, 사용기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할 얘기가 많겠네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피리릭. 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외관은 되게 깔끔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수스에서는 이거를 그냥 블랙이 아니고 제로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로 블랙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로 블랙이래요. 근데 이게 색상이 원래는 그 코멧 그레이 그런 색깔도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 출시되지는 않았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AMD 제품에는 제로 블랙, 그리고 인텔 제품에는 쿨 실버라는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상판을 좀 살펴보면, 여기 ASUS VIVOBOOK PRO라고 배지가 돼 있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에 VIVOBOOK PRO 혹은 그냥 ASUS 로고만 박혀 있는 게 훨씬 이쁘지 않았나. 젠북은 요 가운데 ASUS 로고 이렇게 딱 하나만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예뻤는데, 요거는 사실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판을 들여다 보시면, 네, 이 발열을 확실하게 잡겠다, 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발열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커다란 통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 하단에 고무 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 구성입니다. 포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포트들은 대부분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살펴보면, 네, 전원 공급을 위한 DC, 그리고 USB 3.1 Gen 1이 들어가 있는 USB A 포트 단자, 그리고 HDMI 1.4 포트, 그리고 USB 3.1 Gen 1 마찬가지죠. 하지만 타입C 포트로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이어폰을 위한 3.5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USB A 타입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2.0이에요. 제가 그때 노트북 살 때도 얘기했지만 2.0은 에바예요. 이거 정말 킹받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포트 부분에서 제가 사실 제일 킹받는 건 2.0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리뷰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 있는 글들도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이 USB-C 포트 있잖아요. 이게 인텔 제품은 썬더볼트 4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산 건 AMD란 말이에요. AMD는 썬더볼트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썬더볼트 지원이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썬더볼트 지원도 안 되고 디스플레이 출력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킹받는 건 PD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데스크 셋업을 100%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DC 라인을 꽂아서 쓰고 있다. 이게 사실 제일 제가 킹받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외관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노트북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먼저 상단에는 웹캠을 물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존재하고요. 우선 베젤은 위아래가 조금 두껍긴 하지만 좌우 베젤이 얇아서 뭐 화면은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무려 4K O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CI-P3는 이제 100%를 만족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처럼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뭐 제안서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 제품이 제일 좀 적당한 제품인 것 같아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키보드 얘기를 좀 하면요, 키배열도 좋고 키 트래블도 한 1.35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눌리는 느낌도 있을 뿐더러 그게 시끄럽게 눌리지는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선 제가 가장 키보드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요 10키예요. 10키. 이 10키 같은 경우에는 없는 키보드들이 많고,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제품들에는 이 10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뭐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할 게 좀 많아서 이 키패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키패드가 있는 건 마음에 들지만 저희가 보통 데스크탑에서 쓰는 그런 4배열 키패드가 아니라 3배열로 돼 있어서 더하기나 빼기가 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직은 약간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달을 썼는데도 이건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ESC의 주황색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마음에 안 들지는 않은데, 사실 이거까지 까만색이었으면 약간 좀 심심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포인트를 잘 살려서 한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키보드 부분에서 사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요 위에 있는 이 기능키 부분인데요. 보이시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키를 절반으로 잘라놓은 것은 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트랙패드 부분인데, 트랙패드는 넓어요. 트랙패드가 넓어서 우선 마음에 들고, 에이수스가 항상 이 트랙패드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뭐 키패드를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스크린 패드를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 역시 에이수스에 새로운 시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 새로운 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PET 코팅이 돼 있어서 상당히 느낌이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에이수스가 새롭게 시도한 게 뭐냐면 다이얼 패드라는 걸 여기다 적용을 시켰는데, 이 다이얼 패드가 오른쪽 상단을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쓸어 내리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조명이 밝아서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뭐 시스템 밝기라든지 아니면 볼륨 이런 것들의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어도비로 들어가면,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기능들을 매크로처럼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좋기는 한데, 사실 물리적으로 돌아간다거나 물리적으로 눌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사실 저는 잘 쓰지는 않아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키보드 마우스 쓰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해서 저는 안 쓰는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노트북의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U는 이제 AMD의 라이젠 7 5800H가 들어가 있는 이제 고전력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TDP가 한 45W에서 60W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은 이제 온보드 16기가로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구매하실 때 32기가로 구매하지 않으시면 추가적으로 램을 확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GPU인데, GPU는 이게 RTX 305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의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고사양의 GPU가 들어가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를 겨냥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건 크리에이터를 겨냥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 드라이버는 엔비디아의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잡혀 있어요. 안정성을 위한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죠. 네, SSD는 1테라 제품도 있었는데 SSD를 1테라로 추가하게 되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30만 원을 추가할 바에야 차라리 2테라짜리 SSD를 사서 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12기가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거 뒷판 연 영상을 한번 봤는데, 뒷판을 열었을 때 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슬롯은 없었고, 기존에 있던 SSD를 빼고 용량 정도만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벤치마크를 한번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CPU 벤치마크, 긱벤치는 이 정도, 그리고 시네벤치는 이 정도 점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타임스파이에서는 이 정도 점수를 보여줬고, 크리스탈디스크에서는 이 정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 사용했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PPT, 엑셀, 한글 이게 사실 제 메인 업무의 한 90%,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제안서에 들어갈 영상 인코딩 그리고 뭐 가벼운 컷 편집 정도? 에펙은 여기서 잘 돌리진 않아요. 깔아는 놨는데 돌리진 않고 제가 원래 회사에서 기존에 쓰던 데스크탑보다는 확실히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코딩이 주로 제일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인텔보다는 AMD를 선택한 게 인텔은 4코어 8스레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인코딩 할 때는 CPU를 많이 쓰니까 그래 이걸로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썬더볼트 때문에 약간은 후회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제품이면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펜 소리가 좀 크다. 네, 물론 성능 모드로 놓고 쓸 일이 저는 거의 없어서 표준 모드로 놓고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노트북의 성능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제가 성능 모드를 놓고 썼는데 조금 시끄러워요. 펜 소리가 조금 시끄럽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표준 모드로 놓고 쓰면 펜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표준 모드랑 성능 모드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은 이제 펜 모드를 바꾸는 걸로 대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오디오가 이 하만 카돈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전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실제로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만 들어보고 제가 스피커는 바형 스피커라도 회사에 남는 걸로 따로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제품은요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6X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이고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 사주신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쓰는데 너무 큰 불만은 없고 이렇게 소소한 불만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소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소소한 불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소한 불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서 그래도 9점 이상은 줄 수 있는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주의해서 하실 게 AMD를 사시는 분들은 썬더볼트 4가 없다. 요것만 오늘 리뷰해서 알고 가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